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에서 직원을 태운 통근버스가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28일 오후 11시 40분경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안에서 출퇴근 버스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박 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박 씨를 포함한 2명은 갈비뼈 골절을 입고 의식을 잃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트레일러를 보지 못했다는 버스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1명이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금액은 산후조리 비용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복지위는 밝혔습니다. 내년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9월 이후 출산하는 8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소득 하위 90% 가정에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확대돼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예산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해나루쌀이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인 GA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소비자의 해나루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의 브랜드 농산물인 해나루쌀이 GA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GAP란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로 농산물의 생산 수확 단계부터 유통 판매 단계까지의 토양과 농업 용수, 잔류 농약, 유해 생물 등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GAP 인증 해나루쌀 출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농산물 우수관리 종합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단지 회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토양과 수질, 농약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현장 기술 지도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나루쌀은 지난 13일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에 도전해 국내에서 가장 긴 가래떡을 만드는 주재료로 사용됐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여벌레가 올해에는 도내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당진에서는 지난해부터 발견됐던 돌발 해충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된 건데요.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갈색 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가 올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4D 공간 분포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내 갈색 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에 대한 분포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분포 특성 조사는 돌발 해충 밀도 조사 결과를 4D 프로그램에 입력해 군짓 분포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수가 1보다 크면 집중 분포, 1에 가까우면 임의 분포, 1보다 작으면 균일 분포로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까지는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던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가 올해는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아산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 고른 분포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두 돌발해충이 산림과 농경지를 넘나드는 매우 넓은 서식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나무의 껍질이나 가지 속에서 알이 월동하며 외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고 특별한 천적이 존재하지 않는 생태적 특성도 확산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두 돌발해충의 환경적 적응도 한반도 안착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용석 해충연구팀장은 충남 전역에서 발생이 확인된 두 돌발해충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산림에서 농경지로의 유입 차단과 농경지 내 기피물질 활용 등이 있다며 앞으로 갈색 날개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에 대한 유인성 및 기피성 물질 탐색 활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이번에는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고 검거된 피의자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4시 55분경 서산시 한 도로. 어두운 새벽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남성은 결국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검정색 차량 한 대가 이 남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약 3분 뒤 다른 로체 승용차가 이 남성을 다시 한번 치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후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현장에 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후송 중 숨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과 현장에 있던 차량 파편 등을 토대로 발생 7시간 만인 낮 12시경 운전자 2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1차 사고를 낸 A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로 경찰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고 2차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동물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B씨는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남성이 1차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어서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2018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이에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조상현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조상현 위원장은 요구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 4,115억 3,036만 원 중 2,200만 원을 축조심사 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3,526억 2,866만 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 1,184억 7,810만 원, 기금 운용 계획안 모두 당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됐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포함한 총 4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미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의회가 제58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당진시 교육경비 확대 및 지원을 촉구하는 최연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제시하며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당진시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도 6%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당진시의 시세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교육경비 지원율은 시조례에서 명시한 5% 범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당진시의 열악한 지원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규모를 5% 이내에서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청 초중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소요될 100억 원의 금액을 당진시 교육경비에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교육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체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학 교육협력회 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난 후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김영구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은 대외적으론 중앙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 추진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직 인력 운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인력 운영 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당진시는 유사규모 시 기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74.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당진시 내 산업단지로 인한 인구 유입, 또 출산율이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행정력을 늘려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인력 운영 기본 방침으로 한정된 인력에 대한 활용 극대화, 인력 감축 분야 발굴을 통한 기능 인력 재배치, 미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 운영, 기간제 사용 억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명확한 사무 배분, 인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 추진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의 인력을 증원하며 1억 7,251만 6천 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당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 그리고 휴회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번 겨울은 이런 식으로 기습 한파에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데요. 한반도의 전통적 겨울 날씨인 사만사온 대신 사만삼이라는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전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까지 기승을 부린 때이른 한파가 물러나자 다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한파와 같이 겨울철 불청객이 돼버렸습니다. 한반도에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현상은 시베리아 대륙 고기압 때문입니다. 이 차갑고 강한 바람은 한파를 가져오는 동시에 미세먼지를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람의 영향이 점점 약해지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여기에 서풍까지 불게 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불어오고 국내 미세먼지는 한반도 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과 28일에는 당진, 아산, 천안 등 충남 대부분의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들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이부제와 사업장 운영 조정은 권고 수준에 그쳐 저감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겨울은 강한 기습 한파가 계속되며 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번갈아가며 나타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 6.5km 구간이 왕복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됐는데요. 이번 확장으로 당진 방향 도로 위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근처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019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에서 서평택 구간 확장공사 10.3km 가운데 상습 정체 구간인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 구간 6.5km의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조기 개통했습니다. 당초 왕복 6차로로 운영되던 해당 구간은 확장 개통 뒤 10차로로 늘어났으며 잔여 구간은 계획대로 내년 12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확장 개통으로 평균 통행 속도가 기존 시속 66km에서 89km로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00억 원의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은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에서는 계속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내년 12월 정체 구간이 확장 개통돼 서해안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R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국외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